중앙 D&M은 1999년 설립돼서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PVC 제품 및 건축 자재 제조, 분양 대행 사업, 통신기기 및 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입니다. PVC 제품 및 건축자재 제조 사업은 석유화학 제품을 주 원료로 압출, 냉각 등을 통해 원료를 가공하고 이후에 절단, 랩핑 등의 가공을 거쳐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합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43억 원, 영업 손실 30억 원, 당기 순손실 5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1.8% 증가했고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은 각각 51.4%, 54.1%씩 감소했습니다. 중앙 D&M은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됐으나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중앙 D&M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회사 감자 완료 공시가 좀 있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완료일입니다. 2022년도 4월 22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회사는 감자전 전체 주식수가 1억 399만 5,690주로의 발행 주식이 좀 있었는데 지금 3대1 감자를 좀 단행하면서 감자호 3,466만 5,203주로 주식 횟수가 좀 감소되는 겁니다. 자본금 역시 522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좀 감소되는, 회사는 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감자를 좀 단행한 바 있었죠. 지난 3월 16일 날 결정을 좀 했었는데 전체 동률 비율이 66.6%, 대주주, 소액주주 차등 없이 지금 3대1 감자가 좀 단행이 됐었고, 이게 4월 22일 날 효력이 좀 발생된 겁니다. 감자가 좀 완료됐기 때문에 상장 예정일 2022년도 5월 10일에 감자에 따른 변경 상장은 5월 10날 거래가 될 전망입니다. 전체적인 지금 내용을 보면 회사는 3월 16일에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3대1 감자를 좀 단행했었는데 이게 4월 22일 날 끝났다는 거고요. 네. 이제 5월 10날 변경된 주식수 3,466만 주가 5월 10일 날 유통이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더머니에서 지난 3월 17일에 다뤘던 중앙 D&M 무상 감자를 완료했습니다. 일단 이번 감자를 통해서 자본 잠식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좀 흑자 전환이 시급해 보이거든요. 대표님, 이 회사 앞으로 방향성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난달 3월부터 회사에 좀 히스토리가 좀 있었죠. 공시 좀 잠깐 보겠습니다. 3월 23일이었습니다. 회사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좀 하면서 원래는 2022년도 3월 30일 오전 11시에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3월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제출을 못한 거예요. 지금 회계감사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감사보고서의 지연 제출 소식을 발표했었고, 이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 답답했었죠. 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의견상의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4년 연속 영업손실 기록을 해서 관리 종목 지정이 유력화된 이 상태에서 네네. 감사 의견에 관련된 어떤 이슈마저 부각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좀 됐었는데 회사는 3월 30일 감사 보고서를 그래도 냈습니다. 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감사 의견은 적정 그리고 개석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개속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기재는 또 기재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력 사업,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코멘트입니다. 사업상의 어떤 이슈는 부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매출액은 작년 대비 130억 원의 매출액 그리고 46억 원의 영업손실, 172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최근 4년 연속 적자를 좀 기록했는데, 자, 이로 인해서 최종 관리 종목이 좀 지정이 됐었죠.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자본 잠식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미 2021년도 반기에 18.4%에 해당되는 자본 잠식이 있었어요. 50%를 초과하게 되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2021년도 기말에는 29.7%의 자본 잠식, 자본의 부분적인 잠식이 좀 있었고, 최근 3년 연속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은 아슬아슬하게 2020년도와 2021년도 모두 50%는 좀 미만으로 좀 간신히 좀 맞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 4년 연속 영업손실 2018, 19, 20, 21년도까지 해서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관리 종목에 지정됐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 어떻게 되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2022년도가 사실상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수익성 제고 관점, 반드시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되는, 그리고 부분적인 자본 잠식도 좀 탈피해야 되는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 3대 1의 감자도 좀 단행을 했었고 2022년도에는 수익성 개선에 집중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네, 올해 반드시 이제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무상 감자 발표 바로 직전에 현대 로템과의 공급 계약 체결 기사를 냈거든요. 이 현대 로템과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통합 방송 시스템 부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사실상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과는 좀 다른 양상이에요. 2021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건축자재 제조 사업이 56.4%, 그리고 통신기기 용역 사업이 9.7%, 그 다음에 LED 시스템 조명장치 사업 부분 33.8%, 지금 건축자재 또는 이 부가 사업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56.4%, 89%는 거의 뭐 90%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건축자재 또는 이 부가 사업으로 좀 보여지고 통신기기 용역 사업은 좀 극히 매출액이 좀 미비했죠. 지금 2021년도에 12억 원에 좀 불과했기 때문에 지금 건축자재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수익성 확보 관점에서는 오히려 사업의 어떤 효율 또는 내실화 관점에서는 조금 이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회사는 오히려 2022년도에 실적 성장 또는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서 통신기기 용역 사업의 어떤 이 수주를 박차를 좀 가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지금까지 체결된 어떤 이 공시는 좀 미미해요. 전체적인 어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2월 달에 좀 있긴 했었지만 회사는 GTX-A 전동차 160량의 부품을 좀 공급하겠다. 12억 원을 계약을 좀 했는데 자회사인 VC텍을 통해서 납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2023년 12월 30일이에요. 12억 원의 매출을 했지만 2022년도에 실적 전량 잡히기는 다소 반영 효과가 좀 내년 연말까지가 되기 때문에 반영의 효과는 좀 미비할 것으로 좀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좀 부각이 돼서 오히려 2022년도에 실적에 반영 효과가 좀 클 것이다라고 지금 예고는 하고 있지만 네네. 저는 좀 다르다는 거죠. 2021년도에 미미했던 실적 부분이 특히 최근에 체결한 이 12억 원의 이 통신기기 관련된 사업 부분은 2023년도 12월 말까지 납품하는, 즉 실적의 분산 효과까지는 2022년도에 반영 효과가 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회사는 어찌됐든 1분기 실적까지의 어떤 영업이익 달성 부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네. 아마 5월 14일까지 제출되는 1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 효과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1분기 실적에서의 그런 영업이익 개선 포인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주권 변경 상장일 전일까지는 이제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는데요. 대표님, 이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전망과 또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지금 316원에 감자전 주가 316원의 장이 좀 형성이 됐었죠. 단순하게 곱하기 3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1,000원이 좀 넘는 구멍, 1,030원 정도 될까요? 한 1,040원? 1,040원 정도의 이 감자 기준일 산정가가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동시호가 이전에 감자 기준일 산정가의 어떤 갭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어떤 인위적인 시세 개입이 좀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공모주에 최초 우리가 투자했을 때 상하 제한폭의 어떤 관점이 좀 있었죠. 네네. 뭐 50%까지 좀 급등을 한다 하면 1,500원의 시세가 좀 형성되고 나서 9시부터 시작된 부분에 상한가를 간다면 2,000원대, 뭐 1,000원대 후반, 1,000원대 후반까지 주가가 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자, 이 부분은 좀 논외로 하고요. 회사는 현재 관리 종목이라는 거죠. 지금 1차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2022년도에 영업손익을 어떻게 좀 달성할 것인가가 좀 관건입니다. 지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업의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는 그래도 1분기에는 그래도 조금 이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 효과가 좀 미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신규 사업이 이 통신기기 관련된 사업 부분도 사실상 수주량을 좀 극대화시키지 못한다면 반영 효과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기조 이후에 좀 대응 관점을 좀 보는데
저는 사실상 이 중앙 D&M 올해 관리 종목 탈피라는 어떤 큰 숙제를 안고 있죠. 이 부분을 해칭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영업 수익을 어떻게 좀 달성할 것인가. 네. 개인적으로는 신규종 매수 관점은 아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4, 4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오히려 감사 보고서의 영업수익이 바뀌는 결과가 많았다는 거죠. 큰 폭의 성장성을 가져가는 어떤 그림들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신규종 매수 관점은 아니다. 그렇다면 보유자 관점에서는 감자 단행 이후에 오히려 가벼워진 유통주식 시세에 어떤 대비해서 단기적 시세가 좀 인입되는 구간에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이 키포인트는 실적의 회복 관점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 좀 분명하기 때문에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 의견 드리지 않지만 보유자 관점에서는 실적 회복 여하에 따라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022년 영업 손익을 어떻게 달성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